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세비티어를 이끌고 있는 노야레미리 한선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과목은 L2L 사업은 왜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아니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L2L을 만나서 오늘 오신 분보다는 선배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선녀 너 L2L 사업은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형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L2L을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2L을 만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했으면 여자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나왔고 또 책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세일을 하면서 나는 그때가 L2L 만날 때가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대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책 세일을 하고 있을 때 제 후배가 L2L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 쪽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신문지상에서 그냥 막 나쁜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단계는 뭐 조폭도 도망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L2L 사무실로 왔어요. 그냥 저 친구가 하니까 불안 하나 팔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L2L로 왔는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뒤에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렇게 비싼 옷을 누가 입는데 남편 등골 빼는 여자는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저 친구를 위해서 불안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여사님 중부권이 너무 비대해요. 제가 허리가 굵었나 봐요. 그래서 불 하나 살 생각을 했던 것이 옷 세트를 사고 내려가면서 속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아까우니까 그 옷을 입고서로 다녔어요, 책 세일하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 아줌마 날씬해졌네요, 이뻐졌네요, 다이어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줬어요. 내 옷 이런 옷을 입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옷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엄마 그럼 그거 비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신문지상에 장관 부인의 속옷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막 신문에 대문짝막이 날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산인데 싸다.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그래 싼 게 비지떡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L2L의 속옷을 역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는 수입해 오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 것이 좋다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언니 한번 보보를 해봐 이렇게 하는데도 저가 안 했어요. 나는 그냥 한 가지 일만 끝내고 말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소개를 하다 보니까 걔가 돈을 주더라고. 이거 소매 맞으면 본 거야 이렇게 돈을 주는데, 그때 미안해서 야 그럼 이 옷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한테 한번 가르쳐줘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재고 옷을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때요? 잘못 입혔잖아요. 그래 그 잘못 입힌 것 때문에 큰일 났어. 이제 나 하던 일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세미나실에 와갖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해서 바꿔줬어요. 제가 그럼 손해를 보더라도 바꿔주겠다, 사이즈 맞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이 옷은 좀 샘플이 좀 필요하겠구나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카드가 70만 원, 제가 딱 한도가 70만 원인데 옷을 한 번 입고 나니까 카드가 없잖아요. 샘플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니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를 좀 빌려갖고 샘플을 장만해 놓고, 그 당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L2L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그냥 이 옷 맞는 사이즈 입혀주고 끝내면 되겠구나,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2L을 만날 때 그렇게 어떤 사람들 그래 나는 네트워크 때문에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눈이 팍 떠졌어요. 엄마 저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네트워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텔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엘텔이 수입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책세를 16년을 해서 아이들 대학교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끝내고 애들 대학교만 졸업하면 나도 자유의 몸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엘텔을 만난 거예요. 엘텔을 만나서 그 당시에 마음은 안 들었지만 왜 엘텔 사업을 했냐 그러면 돈 벌려고 했어요. 여기에 엘텔에 온 사람들이 돈 벌자고 오는 거지 회사 뭐 이익 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첫 번에 만났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한 게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서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제가 엘텔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건물에서 만났거든요. 이 건물에서 세미나를 듣고 또 일주일에 2~3번씩 출근을 하면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참 마음이 정말 어떻다고 할까 좋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미나도 제대로 안 듣고 뭐 그냥 파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물건만 팔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IMF가 온 거예요. 그래 IMF 때 저보고 왜 LTL 사업을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전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했어요. 막 서울서 오고 대구서 오고 뭐 청주서 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 오고 대전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식구가 많아졌는데 그 관리를 교육을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를 못한 거예요. 사장님 어려워지니까는 좀 쉬었다 하겠어요. 그럼 그래라 쉬었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대구에 있는 사장님하고 둘만 남았더라고. 참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저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은 나를 데려다 놓고 보험회사 시험을 본다고 갔어요. 가갖고는 나중에 내가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언니도 보험회사로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앉혀놓고 커피숍에서 내가 얘기했어. 근데 보니까 누가 하나 동석자가 있었더라고요. 셋이 있을 때 나는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언니가 그때 미숙이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LTE는 안 떠날 거다. 나를 보고 온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 너는 아주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하고 두고 보자 너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죠. 지금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노야레미리가 되고 또 아직까지 엘텔에서 있잖아요. 노후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IMF 때는 자존심 때문에 제가 버텼어요. 왜냐면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친척들은 그러는 거예요. TV에 뭐 뉴스만 나오면은 너네 회사는 어떠냐? 이렇게 해요. 그때 제가 남편이 집도 팔아먹고 그래서 저기 집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방에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승인도 전화로 따야 되고 대구에서 보내주는 것 같고 진짜 혼자 막 이렇게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야. 한 30분씩 하죠. 다운하고.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이래요. 아이고 저 사기꾼 회사 들어갔더니 저거 하는 거 봐라. 하는 것도 저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가서도 팔지 마라. 친척들한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LTE를 그만둬봐요. 아이고 그래 네가 뭐 그뿐이지 뭐 더 할 거냐. 이렇게 얼마나 저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악착같이 버텨갖고 있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돈을 내면서도 세미나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야 이제부터 조직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밝히지만은 제가 나가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진짜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데서는 또 열심히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식구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엘텔 만나서 지금 현재 나보고 LTE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 누구든지 새해가 와서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집안 식구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 있는 집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근데 제가 큰
큰 사무실에 있다가 우리 아파트 앞으로 사무실을 옮겼거든요. 그럼 제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한 200步만 걸으면 제 사무실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8시 반 넘어서 출근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제가 일찍 내려와서 제 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파트에서 부녀회 일을 6년을 했어요. 그 아파트 이사가 갖고 사람들을 사귀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고 가는 사람이 커피도 마시러 오고 세미나 할 때 또 손님도 초대도 잘 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려가 사무실에 2층인데 내려가서 이렇게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간다든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는 사람, 아니면은 약봉지도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조그마한 약봉지 하나였잖아요. 근데 비닐봉지에 약이 한 덩어리를 들고 와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병원 갔다 오지. 이렇게 아주 기운도 없어. 나는 그냥 힘이 나서 그냥 팔딱팔딱 떠다니는데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봉지를 보면은 저기 뭐 내과에 한번 갔다 오고, 또 아니면 정형외과 한번 갔다 오고, 아니면 내과 갔다 오고, 또 저기 침 맞는데 어디 한의원에 가서 또 갔다 오고 하루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의료보험료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한날은 보험회사에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제 수입을 얘기하고 뭐 집 있는 거, 차 있는 거, 땅 있는 거 이런 얘기를 다 해갖고 제가 따지러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되는 게 제 수입 때문에 의료보험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의료보험 많은 나는 병원도 별로 안 다니는데 의료보험 쬐끔 내는 그 아줌마들은 딸마다 병원을 2-3군데를 다니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첫 번째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제가 올해 이제 77세예요. 77세인데 옛날 같으면 고린장 시킨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저는요 얼마나 이제, 그래서 우리 아파트 밑에 가면은 시우마트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많아요. 줄줄이 세탁소도 있고 뭐 아니면 복덕방도 있고 또 뭐 수선집도 있고 그래요. 그네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우 언니가 내 모델이야, 널 모델이야. 우리보다도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언니는 뭐 먹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내 몸에다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야, 기부인보다도 나는 더 좋은 거 많이 먹는다. 맞잖아요. LTL에 나오는 상품 다 먹죠. LTL에 나오는 거 다 바르죠. 다 입죠. 그리고 다 의료기기 또 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뭐 이 나이 먹도록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 이건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면은 어때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돈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엔 자존심 때문에 하고, 이제 세 번째 들어선 지금은요 노후연금을 제가 받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도 달달이 누가 돈 주기 어려워요. 나도 자식 노릇을 해봤고 또 내 자식도 마찬가지요. 월급 받아갖고 자기 자식들 공부할 거라는데 돈 내놓으라면 좋아요? 안 좋죠. 저는 7남매의 맞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대전 이제 이 서울로 출퇴근하다가 보니까 대전에 지사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그리 가서 해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일 밑에가 쥐띠가 지금 60 몇 살일 거예요. 보니까 RF들이 쥐띠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떡한 줄 알아요? 제일 7남매 제일 막내 동생 같은 RF가 4명이나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사장님, 저는 이름은 한선예고 다이아몬드 클라스입니다. 제가 이제 일이 출근을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청소부터 했어요. 청소하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센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RF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만숙 사장님도 대전에 오셨죠?
거기 새끼를 낳은 여러 군데 아랫부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 사장님들이 그 새끼들이 내 새끼 마냥 나한테 다 둘러싸여가지고 나는 그 사장님들이 한 개를 줬는데 그 남자 사장님들은 저보다 똑똑하고 지식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들이 3개, 4개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노예할 해물이가 되고 그 사장님들을 내 새끼 마냥 나도 내 둥지에 품고 이렇게 하니까 됐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건강하다는 것은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이렇게 남의 새끼들을 내 새끼로 만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모인 데 가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며느리 씹는 거, 두 번째 하는 게 사위 씹는 거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왜 사위 며느리를 씹을까? 저도 며느리가 있어요. 포항에 있는데 명절 때 이런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리 다 해놔. 음식이고 뭐고. 걔도 손님이다. 그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아들만 둘이고 또 신랑도 남자고 남자 셋인데 너 얼마나 힘들겠냐 혼자.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랑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내가 맛있게 해줄 테나. 그러면 이게 아침도 늦게 자요. 내가 밥 다 해놓으면 일어나. 그러면 차려. 그러니까 한날은 친정 가서 그러더랴. 이모들이 야 너 좀 뭐 좀 해라. 그러니까 이모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뭐 해라 저 해라 이런 말 안 들었는데 내 이모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근데 똑똑해요. 애들은 내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더 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늙었다고 그래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L2L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하고 다툼이 있다든가 언쟁이 있다든가 그런 게 많이 줄더라고. 어떤 스님이 얘기하더라고. 3번을 오해하게 되면 팔자가 꼬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제가 오늘 뭔가 신통이 꼬였나 보다. 그래서 막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나도 걔가 오늘 신랑하고 싸웠네벼. 아니면은 뭐 다툰 일이 있네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오. 내비두면 조금 있으면 풀어지거든.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더라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이 좋은 게 상속. 저는 어렵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지만은 애들이 그래도 말만 하면은 알아줄 만한 큰 회사에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엄마 뭐 좀 줘봐 이런 말 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래도 이 다음에 엄마 따라서 저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너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살짝 불러갖고. 근데 중요한 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네, 저는 딸을 직장 때문에 손주 둘을 제가 키워주면서 LTL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가서 할아버지가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제가 큰 집을 사니까 귀찮으니까 애를 데리고 오니까는 따로 들어오더라고. 지 애미 애비까지 다 따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한 집에서 살아서 애들을 키워서 하나는 일본어로 유학 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전화하는 것도 듣고 또 내 사무실 와갖고 이렇게 보면 오는 것도 보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일 때 되면 바빠갖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내가 말일 때 저기 일본 보낼 건강식품하고 나 먹을 거 하고 아들 또 먹을 거 하고 짝 얼마치 내가 주문하면 엄마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미끼를 물기 시작한다. 조금 있으면 이제 지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뭔가 해봐야겠다 할 때 저한테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좋다, 상품이 좋다, 지금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회사는 보나마나 좋잖아요. 상품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0여 년을 버틸고 엘텔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엘텔을 만나서 좋은 건 다 얘기했는데 엘텔을 만나갖고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가 엘텔을 만났을 때 야 이건 네트워크니까 내가 빨리 얼른 누구보다 먼저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망설이다가 IMF가 오기 전에 노아레미를 딱 가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때 못 간 거야 민기덕거리다가. 근데 저 말고도 지금도 엘텔을 만나갖고 이렇게 뭐랄까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제일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나쁜 거는 이게 무슨 와보지도 않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면서 왜 남 험담하듯이 뒤에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개의치 말래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벌고 이제 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식까지도 상속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그리고 1년 넘게 못 만난 우리 엘텔 가족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